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정말 이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또 추석 명절도 지나서 이제는 겨울이구나, 겨울이 가까워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도 있고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 불안합니다. 출산율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도 많은데, 여러분들 힘들 때 여러분들 곁에는 여론고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로해드리는 유튜브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자, 보통 이런 선거 이렇게 딱 결과가 나오고 나면 당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게 됩니까? 전 당에 안 있어봐서 잘 몰라요. 근데 보통 취재를 하시거나 이렇게 듣는 이야기가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겠죠, 뭐. 좋아서. 이긴 쪽? 쪽에서. 이긴 쪽? 네. 이긴 쪽에는 뭐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죠. 정말 환호작약하겠네요. 그렇죠. 야, 정말 불꽃이 터지고 팡팡팡팡.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궁금한 게,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민주당이 승리인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잘해서 투표를 준 것일까? 그게 아니라 우리 앞 편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홍영민 기자가 분석하듯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주는 그냥 경고 메시지라면 민주당이 잘했다고 생긴 게 아닌 거잖아요. 그걸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예. 뭐 알고는 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해서 이긴 거는 아니다라는 거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행태나 발언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알면서도 이 속마음을 못 감춰요. 못 감춰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평범한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계속 이제 뭐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계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은 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뭐 갈수록 강해지면 강해졌지 이제 줄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런 경우는 없었죠. 뭐 당의 대표가 재판 리스크로 상당히 좀 취약해 보이는 경우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런 위기는 없었다. 리스크인가 디스크인가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리스크를 덜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재판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소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장 그 다음날 기소해버렸잖아요. 보궐선거 결과가 유죄냐 무죄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착각을 안 하겠다라고 마음속으로는 다짐을 하면서도 그거랑은 좀 다른 행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리스크가 안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오히려 밖으로 나오는 행태는 굉장히 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도 뭐 최근에도 계속 봤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를 이제 표결에서 부결시킨다든지, 또 국무총리를 해임안을 낸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국정 발목 잡기로 보일 수 있는 행태가 끊이지 않을 거다. 홍 기자님, 이게 대표적입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하는 거 보고 탄핵 소추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런 건 여론에 어떻게 비칠까요? 네, 저는 탄핵 소추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 정도로 민주당이 멍청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해봤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때 경험을 해봤지만, 해봤자 법원에서 헌재에서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액션만 취한다는데 6개월 총선 때까지 마비시켜버리겠다라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 마비한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비한다고 뭐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만큼의 또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기 예. 때문에 뭐 만약에 그쪽 민주당 쪽에서의 그 전략가가 있다면 예. 뭐 그냥 뭐 그거는 쉽게 탄핵할 얘기는 아니에요. 자, 강서구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까지 되고 민주당 내부의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 아니냐. 친명과 비명 사이에 비명 찍어내기가 있을 것이다.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그동안 쭉 정치권을, 선거를 앞둔 그런 정치권의 모습들을 분석을 해보셨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손보기는 나설 것 같아요. 비명 손보기는. 손을 안 볼 이유가 없죠. 네. 지금까지 우리 선거 역사를 보면 뭐 보수 정당이건 진보 정당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공천 안 주는 거는 뭐 그거는 공식이었기 때문에 예. 그거 뭐 꼭 비명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기보다도 일단은 어떤 집단적인 행동을 보였잖아요. 예. 이 체포안을 가결시킨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배신의 행위다. 그럼 뭐 배신자를 끌고 간다? 예. 그거는 더군다나 이제 지금 그 강서구 선거에서 이기면서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예. 그 배신자 쳐내는 것도 쉽죠. 그러면 이상민, 조홍천, 이원욱, 김종민 등은 공천이 쉽지 않다? 않다고 봐야죠. 않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내부의 균열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은 가뜩이나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수세에 몰렸는데 잘됐다. 민주당도 자중질환이야. 내부에 그냥 콩가루 집안 됐어. 우리가 나쁠 건 없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승자의 저주라고 그러죠. 승자의 저주, 뭐 독이 든 성배,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례가 있어요. 전례가 있는 게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였잖아요. 예. 보궐선거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하반기는 매년 10월 달에 있고 선거가 없는 해에 10월 달에 있고 그런데 2011년 10월 달에도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네. 그 유명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였죠. 예. 박원순 전 시장이 당선됐을 때, 나경원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을 때, 무상급식 투표 여파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만두고 나서 있었던 선거죠. 예. 박원순 후보가 50 몇 프로야? 53%, 나경원 후보가 46%, 7%포인트 차이.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로 봤을 때는 차이가 꽤 있죠. 꽤 있는데,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2012년 4월 총선에서는 이명박 정부 5년 차라며요. 마지막에 예.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도 별로 좋지 않을 때. 그때 새누리당은 152석, 민주당은 127석이었어요. 새누리당의 승리였습니다. 그렇죠. 새누리당의 승리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끌던 전 대표가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이끌던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그거에서 그 당시는 서울시장이었는데 예. 거기서 이겼는데도 나중에 졌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제 이겼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 승리 분위기가 이어진다? 예. 그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전례가 있다. 그러네. 홍 기자님 보시기엔 그렇다면 오히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매를 먼저 맞은 국민의힘도 총선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제 뭐 보약이 될 수 있다, 예방 주사를 맞았다, 이런 예.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백신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당의 체질을 바꾸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중도층 민심을 얻기 위한 전략을 다시 잘 세우고 그러면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야 이게 반드시 6개월 전에 선거가 다음 총선에서
결정적인 건 아니야라고 예.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예. 그러면은 전화위복이 아니라 설상가상이 될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네.